전 세계 산업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나라를 향했습니다.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가던 세계의 산업이 예상치 못한 순간 멈춰섰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항만은 조용해졌으며 회의실의 모니터에는 지연이라는 두 글자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처음에는 이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위기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으며 자연재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나라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변화는 결국 세계를 뒤흔드는 도미노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시작은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정 부품이 몇 주 동안 공급되지 않으면서 일부 기업들이 납품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일이려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항공사가 부품 수급 문제로 항공기 인도를 미루고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부품 부족으로 조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사태는 점점 이상한 흐름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조용한 기술 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멈춰버린 세계의 시계를 손에 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울과 부산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멈췄고 그 여파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이어졌으며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심장까지 도달했습니다. 정보를 가진 이들만이 그 파장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자신이 가진 기술력과 자원 그리고 산업 내 위치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영향력이 세계의 산업 생태계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효율적인 생산국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중심이자 연결점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더 이상 조용한 조력자가 국제 언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충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특파원이 한국으로 몰려들었고 외교 채널은 한국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제회의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안건은 한국의 상황이었으며 주요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며 긴급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세계는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멈췄을 때 세계는 그 여파를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지 산업의 흐름이 멈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나라의 존재감을 인식한 순간이었고 앞으로의 질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서둘렀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앞다투어 움직였습니다. 동맹은 흔들렸고 제재는 강화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통화 정책은 급변했습니다. 수많은 조약과 합의가 파기되고 무역로는 봉쇄되었으며 금융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쳤습니다. 글로벌 사회가 눈에 띄게 불안정해진 그 시기. 그 속에서 유독 조용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고 무역 의존도 역시 높은 편이었지만 한국은 대외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차분함이 흘렀고 정부의 공식 발표는 간결했으며 기업들의 전략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철저히 내부에서만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전 세계의 긴장과 대비되는 그 침착함은 오히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나라는 가만히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2달 후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공급망의 한 축이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정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산업은 생산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흐름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한 것은 유럽의 항공업계였고 이어서 북미의 전자부품 유통망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조립 공장들이 납기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모두는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던 한국이 그 침묵 속에서 치밀하게 판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의 기업들은 몇 달 전부터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었으며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당장의 위기에 몰두할 때 한국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기 대응에 실패하며 산업 구조에 손상을 입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새로운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역량이 강화되었고 2차 전지와 선박 건조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국방과 항공산업에서는 독립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한국은 준비했고 조용한 결정은 세계를 흔드는 파장으로 번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 모든 나라가 움직일 때 단 하나의 나라만이 조용히 멈췄고 그 멈춤이 결과적으로 세상의 판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꿨고 그 한 걸음이 산업과 외교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한 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던 그 나라가 다음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은 또다시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인지. 작고 얇은 한 조각의 칩이었습니다. 손톱보다 작고 육안으로는 그 정교함을 느낄 수 없는 이 작은 반도체가 세계 산업을 마비시키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 세계는 이 작은 부품 하나가 거대한 흐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미국 서부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전자 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차량의 생산이 갑작스레 중단되었고 대체 부품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대형 IT 기업의 서버 생산이 보류되었고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출시 일정이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원인을 추적한 결과는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더 이상 일정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생산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은 수출 대상과 공급 순위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일부 품목의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미세한 변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세계 산업의 심장부를 정밀하게 조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조정의 결과는 빠르게 전 세계를 타고 퍼졌고 글로벌 공급망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의 대체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전기를 흐르게 하는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의 두뇌이자 스마트 기기의 심장이며 데이터 센터의 혈관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춘다는 것은 이 모든 기술적 생태계가 느려지고 멈춰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품질과 그리고 양산 능력에서 한국을 따라오기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도체가 사라진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생산 중단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고 해를 넘겨 잡혀있던 프로젝트들이 연기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외교 협상이 급박하게 전개되었고 각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과 공급 계약을 위해 경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나라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기술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조립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구도를 설계하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으로서의 위치를 확인시킨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반도체를 단순한 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결이며 권력이자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의 출발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송 지연으로 보였습니다. 항만에 묶인 화물선 몇 척과 일정이 밀린 자동차 생산 라인이 보여주는 불편은 대형 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로 치부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단순한 물류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공장들이 멈춰섰고 계획된 전기차 출시가 연기되었으며 대륙을 잇는 해상 물류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배터리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그 중심을 차지한 것은 한국의 2차 전지였습니다. 고성능 배터리 셀과 모듈 설계, 안정된 대량 생산 체계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독보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 한국이 공급 전략을 조정하면서 일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배터리 납품이 지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완성차 업체는 생산을 줄였고 공급망이 꼬인 기업들은 대체 배터리 구하지 못한 채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공장에서는 조립 라인이 멈췄고 북미의 딜러십은 빈 전시장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에서 우위를 점했던 한국산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닌 핵심 동력원이었습니다. 이 공백은 곧바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속도 저하로 이어졌고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하던 각국의 계획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물류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동하는 가운데 초대형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조선 산업이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부터 원유 수송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이르기까지 한국 조선소의 수주 일정은 이미 수년치가 예약되어 있었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소들이 작업 순서를 조정하고 일부 선박의 진수를 늦추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해운업계는 운항 일정을 재조정해야 했고 항만은 예정보다 적은 선박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여파는 곧바로 소비재 유통과 원자재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 하나의 지연이 전 세계 물류의 속도를 바꾸고 수많은 산업의 흐름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과 조선 산업은 단순히 기술력만을 앞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품질 관리와 인프라, 숙련된 인력과 협력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용한 변화 한 줄기만으로 세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한국이 잠시 숨을 고르면 산업은 멈추고 공급은 끊기며 바다는 조용해진다는 사실을. 그동안 보이지 않던 뿌리는 어느새 세계 경제의 중심까지 뻗어 있었고 그 중심은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흔들리고 산업의 흐름이 멈춘 사이 또 다른 힘이 조용히 세계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화려한 무기도 없었고 전략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장면, 하나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언어를 넘어 국경을 넘었고 이념과 문화의 장벽조차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힘의 중심에는 한국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처럼 시작됐습니다. 음악 속 멜로디와 안무가 해외 SNS를 타고 퍼졌고 드라마 속 주인공의 눈빛과 대사가 번역 자막과 함께 세계 곳곳의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는 몰라도 표정은 이해했고 문화적 배경은 달라도 이야기 속의 감정은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K 콘텐츠는 소비재가 아닌 하나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류라 불리는 이 문화 현상은 더 이상 특정 팬층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음악은 글로벌 차트를 점령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해외 시상식의 중심에 섰으며 웹툰과 게임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독자적 영역을 형성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는 전 세계 팬들이 국기를 들고 모였고 한국 드라마 속 배경을 보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관광객들이 거리 곳곳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경제와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제품은 다음 날고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의 의상은 패션 트렌드로 번졌으며 한국의 도시 풍경은 전 세계 여행객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문화가 곧 외교였고 감정이 곧 연결이 되는 시대. 한국은 전통적인 외교의 틀을 깨고 공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그 문화가 특정 세력이나 자본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창작자들이 이끄는 유튜브 채널, 독립 제작사가 만든 단편 영화, 한 작가의 웹툰 한 편이 세계 무대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구조는 기존의 권력 중심 문화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콘텐츠는 단순한 취향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을 투영하고 위로받으며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무기는 없지만 마음을 움직이고 군사력이 없지만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전통적인 강국들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역습입니다. 총도 없고 칼도 없지만 감정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 중심에는 이제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앞으로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때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해외에서 만든 전투기와 전차를 도입해 전력을 유지했고 군사장비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외국 기업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흐름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이 만든 것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설계에서 생산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된 무기 체계가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기술 강국이라 불리던 한국은 어느새 방산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은 자주포였습니다. 혹독한 지형과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와 기동성을 자랑하는 한국형 자주포는
수많은 실전 테스트를 통과한 후 각국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경전차와 다목적 장갑차가 수출 시장에 진입했고 고정익과 회전익 항공기 분야에서도 국산화된 기체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해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전략 무기 체계까지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양산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기술 집약적인 설계 능력과 치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장기적 운용 시스템까지 갖춘 종합적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과정은 짧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실패와 재설계, 부품 단위에서의 독립 개발,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습득과 내부 기술자 양성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는 마침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되었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닙니다. 전략 자산이자 정치적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 공급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무기 경쟁을 넘어선 국제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전차와 자주포를 대거 도입했고 중동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방산 장비의 성능에 주목하며 협상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시회에는 한국 부스에 가장 많은 시선이 쏠렸고 계약 체결식은 각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흐름이 자립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외교적 압력이나 기술 제한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 개발 체계와 방산, 기업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무기 체계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위협에 대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춘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가르고 전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립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용한 기술과 끊임없는 연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술은 더 이상 모방이 아닌 창조이고 단순한 수비가 아닌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고 세계에 공급하는 새로운 전략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산업 성장,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한때 한국의 외교는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외줄타기와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힘의 축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몸을 낮춰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 위에서 흔들리는 대신 중심을 잡고 스스로 방향을 선택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주도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외교 독립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더욱 첨예해졌고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은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외교적 긴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외 수많은 국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외교 환경 속에서 많은 국가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강요 대신 전략을 선택했고 회피 대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동참했지만 자국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건을 조율했고 중국과의 기술 협력에서는 실리를 고려한 제한적 접근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국제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참하되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에서의 현실적인 방안을 병행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 협력을 위한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이중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외교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여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국익을 기준으로 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주요 정상회담에서 목소리를 내고 국제기구의 논의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관계에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기반에는 자립적인 산업 구조와 강한 군사력,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을 갖춘 문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외교는 결국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한국은 각 분야에서 축적된 힘을 외교의 무기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는 한국의 입장을 주시하고 그 결정이 다음 행보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라 상황을 설계하는 외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쪽의 편이 아닌 한국 자신의 편에 서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고 필요할 때는 강대국에게도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자주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가 온전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독립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이 어떤 말을 할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무게를 갖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도를 펴면 한국은 크지 않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가장자리에 자리한 이 작은 반도는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주요 강대국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이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역사적 경험도 불리했던 이 땅에서 예상치 못한 영향력이 자라났고 지금은 세계 질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을 보면 한국은 이미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글로벌 기술 체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조선과 철강은 세계 물류와 제조 기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효율적 생산을 넘어서 설계와 전략의 주도권을 갖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결정은 국제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각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여부에 따라 산업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충돌로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중립과 주도 사이를 넘나드는 전략적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특정 진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국제 연대를 위한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강화,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의 책임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외교적 독립성과 실용주의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이 접근법은 외교 무대에서 설득력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입니다. 콘텐츠 하나가 국경을 넘고 드라마 한 편이 외교의 장벽을 낮추며 언어와 이념을 초월해 감정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흐름이며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도 감정을 흔들고 군대가 없어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힘. 그 중심에 한국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보와 방위 산업에서도 단단한 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 한국의 방산 산업은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와 기술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략 자산으로서의 무기 수출은 이제 각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과 외교 문화와 안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며 한국은 점차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가진 전략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닌 구조로 평가받고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판을 흔드는 나라. 한국은 더 이상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통과하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바탕이 되었고 그 위에 냉철한 판단과 감성적 공감이 더해졌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무엇인지,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한국은 지금 세계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며 에너지와 기술을 공급하고 소비를 통해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 안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 하나가 멈췄을 때 얼마나 많은 연결이 동시에 느려지고 또 멈출 수 있는지를. 반도체 한 조각이 멈췄을 때 세계의 데이터가 흔들렸고 자동차가 더 이상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공급이 느려지자 전기차 시장은 멈칫했고 미래로 향하던 에너지 전환은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 조선소에서 선박의 진수가 미뤄지자 대륙을 잇는 물류의 흐름이 달라졌고 상품은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총이나 칼은 없었지만 한 편의 드라마가 시청자의 눈물을 이끌었고 한 곡의 노래가 사람들의 일상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흐름 뒤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한국을 단지 기술력 높은 산업국가로 보았고 부지런한 생산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한국을 전략적 기준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흐름을 설계하고 균형을 조정하며 감정의 결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산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며 외교의 중간 지점을 제안하는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반응하는 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외부의 강요나 우연한 기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견디며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있었고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원칙을 우선했고 즉흥적 대응보다 장기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세운 토대 위에 현재의 한국이 존재합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이 멈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속에는 불안도 있고 경외도 있으며 동시에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나라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전 세계의 회의실과 언론과 정책 결정자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흐름의 이면에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을 연구하는 청년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가 있고 바다 위에서 용접을 이어가는 노동자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는 음악과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의 밤이 있고 외교 현장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단어 하나를 고심하는 협상가의 신념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조용한 움직임이 세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동시에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흐름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가는 나라로서의 존재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의 성장 기록이 아닙니다. 작지만 단단한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지금 흐름의 끝이 아닌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한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앞으로 이 나라가 만들어갈 다음 흐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